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33살 남성입니다. 평소 매일 아침 러닝을 했고, 퇴근 후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마라톤 완주도 몇 번 했고요. 건강에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풀 마라톤을 마친 후 경직된 근육을 풀려고 턱을 왼쪽으로, 몸통을 오른쪽으로 틀었습니다. 그때 목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불쾌한 소리였어요. 그러나 별다른 통증은 없었습니다.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스트레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한 후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침대에서 내려와 걷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 저도 모르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제 마라톤으로 너무 무리를 했나 싶었습니다. 30분 정도 침대에서 쉬니 조금씩 다시 걸을 수 있더군요. 다리에 여전히 힘이 빠진 상태로요. 겨우겨우 회사에 출근을 해서 업무를 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동네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마라톤을 하셨다고요? 근육 과긴장 증상으로 보이네요. 지금 다리 움직임 보니까 마비는 없고 반사신경도 정상입니다. 의사가 제 다리를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MRI 찍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다리 자체에 뼈 문제가 의심되면 엑스레이를 찍어보지만 지금처럼 신경이나 근육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경우는 허리나 목 MRI를 먼저 보기도 합니다. 하체 쪽에 힘이 빠진다고 하셨는데 원인이 척추 신경 쪽에서 오는 걸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어제 스트레칭 하다가 목에서 소리가 펑 하고 났어요. 그럼 목 디스크 영향일까요? 그게 다리에도 영향을 미친 거고요? 그러면 목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죠. 다시 의사 선생님을 배웠습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특별한 이상은 안 보입니다. 뼈 모양도 정상이시고 디스크 간격도 큰 문제 없어 보여요. 보통 이런 증상들은 근육이나 인대가 놀랐거나 피로 누적으로 신경이 일시적으로 눌릴 수 있어요. 물리치료 받아보시면서 병가 보시죠. 다 나을 때까지는 헬스랑 마라톤은 하지 마시고요. 의사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하기는 했거든요. 출근하기 전 아침마다 1시간씩 뛰었고 퇴근하고 나서는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매일 2시간씩 했으니까요. 게다가 주말마다 열리는 마라톤은 참가할 수 있으면 모두 참가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믿고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첫날은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가 싶더니 그 다음날부터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이제는 다리만 문제가 아니었고 서 있을 때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손끝 감각도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동네에 있는 다른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의사는 화면에 보이는 제 MRI 영상을 보며 말하더군요. 보시면 디스크나 신경 눌림 같은 이상 소견은 없습니다. 척수염이나 종양, 협착 같은 것도 보이지 않고요. 함께 온 여자친구가 진료실을 나오며 말하더군요. 오빠,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가보자. 사실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에 마음을 쓸 수가 없었어요. 여자친구는 다행히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월차를 내고 저를 서울대학병원까지 운전해 주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신경과에 가보라고 의뢰서를 써 주셨습니다. 대학병원 신경과 의사는 정확한 원인을 알려면 MRI 검사를 해야 한다더군요. 75만 원이라는 검사 비용이 부담이 되었으나 돈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MRI상 뇌와 척수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원인이 도대체 뭘까요? 의사는 잠시 말이 없더군요. 근전도와 신경전도 검사를 해보죠. 루게릭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루게릭병이라는 말에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TV에서만 보던 그 무서운 병이 내게 왔나 싶었어요. 여자친구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근육이나 신경에 비정상 소견은 없습니다. 그 말은 선생님, 루게릭병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현재 검사 결과 루게릭은 아닙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걸을 수가 없어서 회사도 그만두었어요. 제 나이 33살밖에 안 됐는데 계속 이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의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의사는 돌팔이 의사라고 속으로 욕했습니다. 명이라고 듣고 찾아갔건만 내 병명 하나 못 찾아내면 그게 무슨 명인가요? 인터넷과 유튜브로 제 증상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저와 딱 들어맞는 병은 없었으나 자가 면역 질환을 의심해 볼 만하더군요.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병원에 다른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류마티스 내과로 말입니다. 의사는 지금까지의 제 히스토리를 듣더니 그러면 항체 검사를 한번 해봐요. 근염이나 루푸스 같은 병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저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선생님, 이제 조금이라도 서 있으면 무릎이 휘청거리고요. 오늘 아침에는 젓가락질조차 되지 않았어요. 온몸의 근육이 말을 듣지 않는 느낌이에요.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그러면 척수 MRI랑 내 척수의 검사를 받아보시겠어요? 어떻게든 원인을 알고 싶은 저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척수염이나 다발성 경화증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자율신경계 검사까지 받았지만 특이 소견은 없었습니다. 증상이 점점 악화되자 부모님, 지인들, 친구들은 요가, 식단 조절, 맨발 걷기, 한의원 치료 등등 여러 가지를 권유했습니다. 지인이 그런 것들로 저 같은 병을 또는 알 수 없는 희귀병을 고쳤다고 말이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앉았다 일어날 때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설 수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양손으로 스마트폰을 오래 들기도 어려웠고 저녁이 되면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잠잘 때는 다리 경련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스트레스와 식욕 저하, 근육 감소로 체중도 10kg이나 빠져버렸습니다. 다시 두 번째로 배웠던 대학병원 신경과 선생님께 찾아갔습니다. 모두들 그분이 명의라고 했으니 제 병을 알아내고 고쳐주기를 바랐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모든 병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 요인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 말을 들으니 화가 나더군요. 제가 지금 걸을 수도 없고 온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데 정신과를 가라고요? 우리 몸은 정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경학적 검사, 염증 검사, 근전도까지 확인했는데 신체적인 이상은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성 신체 증상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는 걸 추천드려요.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걸을 수가 없으니까요.
여자친구에게 가자 라고 말하자 여자친구가 제 휠체어를 밀어주어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병원에 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발가락 감각도 둔해졌고 혼자 일어서는 것이 무서워 시도조차 안 하게 됩니다. 결국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건데 이런 현실에 처한 제가 너무 밉더군요. 헬스를 많이 해서 근육들이 파업을 한 걸까? 마라톤을 너무 뛴 게 몸에 무리가 간 걸까? 아니면 그때 스트레칭을 안 좋은 자세로 한 걸까? 자꾸 저를 탓하게 되고 불안함과 두려움에 불면증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오빠, 결혼식장 취소했어. 그래, 고마워. 결혼은 미루는 게 낫겠어. 아니, 오빠, 나 결혼 못 하겠어. 여자친구를 놔줘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여자친구마저 없으면 더 절망스러웠기에 이별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돼버리더군요. 이해해. 너 좋은 남자 만날 거야. 미안해, 오빠. 너무너무 미안해, 오빠. 여자친구가 휠체어 밑에서 제 다리를 잡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7년을 만났던 여자친구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제 휠체어를 밀어주는 사람은 어머니로 바뀌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제 휠체어를 미시며 제 등 뒤에서 우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30대라는 한참 나이에 돈도 못 벌고 걷지도 못하는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온갖 좋다는 음식을 해다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원인도 모른 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혹시 제 사연을 듣고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병명을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